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줍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거주자 외화 예금이 83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예. 달러의 환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투자는 늘어나는지 궁금하고요. 언제쯤 달러 약세가 회복될까요? 참 좋은 질문이네요.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기업이나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서 저축을 하지 않고 벌어들인 달러를 그대로 외화예금을 하는 걸 갖다가 외화예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해서 받은 수출대금을 한국은행이나 일반은행 가서 원화로 바꿔주세요 하지 않고 그냥 달러로 예금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해외에서 받은 달러 임금을 원화로 바꿔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외화 통장에 넣어놓고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은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대비하겠죠.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다 잘 이해를 안 되실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미국을 가면 달러는 그냥 달러예요. 1달러는 지금 1달러지 그게 우리나라가 환율이 막 급격하게 뛰어서 2,000원 갔다가 1,000원 갔다가 막 해서 그렇지 미국 사람들은 늘 1달러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외화 거주자 예금이 늘어나고 국내 거주자 외화 예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앞으로 불확실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싼 가격에 매도해서 원화를 바꾸느니 차라리 달러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 투자는 늘어나고 환율이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느냐. 돈이 더 떨어진다.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앞에서도 몇 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3월 달이 고비예요. 일종의 안보적 고비인 게 평창올림픽 끝나죠. 한미 리졸브 훈련 시작이 되죠. 그리고 북한의 어떤 또 다른 도발이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3월 달에 상당히 중요한 기간.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미 CIA도 3월 달이 고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외화 예금도 어느 정도 숨을 죽인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일요일 날 강릉 갔다 왔거든요. 네. 강릉 KTX역에 음식점도 없고 커피빈인가 커피 다방이 하나 있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준비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저도 지금 평창 프레스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대회가 지금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 아직은 좀 횡한 곳도 있어서 네.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평창역하고 그다음에 진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릉역인데 네. 대부분 이 올림픽,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나 할까요? 피겨 스케이팅이나 스피드 스케이팅 그리고 아이스하키 경기는 강릉에서 대부분 열리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스키 점프나 이런 운동은 대부분 진부라고 하는 역에서 내려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사실 빙상 종목 대부분이 강릉에서 열리고요. 그래서 네. 인기 종목이나 쇼트트랙이나 피겨 스케이팅은 강릉에서 보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상 종목 대부분을 보시려면 진부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예. 또 평창역에서 좀 내리지 않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평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딱 2경기 열리는 것 같아요. 스노바 경기하고 다른 경기가 하나가 있던데 잊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예, 2경기만 열리더라고요. 자, 평창올림픽에서 남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추진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남북올림픽위원회가 20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이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네. 다만 현재 좀 문제점이 많이 좀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까?
네, 일단은 사실 대회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아서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나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그 최종 엔트리는 23명인데요. 만약에 북한 선수가 3명에서 8명 정도 가세할 경우엔 우리 선수가 탈락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정부가 우리 선수 23명 모두를 보장하고 북한 선수 일부를 추가하는 23 플러스 알파 안도 추진 중인데 예. 그래도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게임 엔트리는 22명뿐이라서 또 우리 선수가 못 뛰는 선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방금 말씀 주신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거나 논의가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사실 저도 최근에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예. 본인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다고 굉장히 하소연을 했습니다. 예. 네, 사실 한국 선수들은 길게는 10년 가까이 또 실업팀 하나 없는 상황에서 하루 6만 원의 국가대표 수당만 받으면서 올림픽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그래서 순수한 스포츠에 또 정치가 개입한 것에 대해서 또 비난 여론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청와대 게시판을 가봤더니 또 4,000건이 넘는 반대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 올림픽에 동계는 처음이니까 그렇고 하계 올림픽 때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거나 그럴 때 남북 단일팀이 구성된 게 몇 번 있었죠? 네, 일단은 탁구 세계 선수권 지바에서 열렸던 1991년 대회 때 남북 탁구 단일팀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같은 해 남북 축구 단일팀이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8강에 올랐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탁구 단일팀 같은 경우에는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남북 대화의 현송월 모란봉 단장입니까? 네. 나온다고 하던데 모란봉 팀이 올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일단 오늘 남북이 판문점에서 북한 예술단의 파견과 관련해서 예. 실무 접촉을 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북측에서는 현송월 모란봉 악단 단장이 오늘 참석을 했는데요.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의 내인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 단장이 참석을 한 걸 보면 모란봉 악단의 참석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또 관심이 크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온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수와 악기 연주자를 찾아봤더니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최근에 좀 늘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또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좀 다만 군인 소속이 많아서 과연 네. 전체가 다 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각종 악단 중에 정예만 뽑아서 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컬이 한 5명이 되고 뒤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자 바이올린이나 이 드럼 치는 그리고 피아노 치는 분들 이런 연주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계시는 것 같아서 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이 지원팀까지 같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한 스텝까지 포함하면 한 50명가량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사실 여기는 북한판 걸그룹이라 부를 만큼 예쁜 얼굴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좀 그런 걸 선보이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만약에 네.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면 또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것 같고 또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룹과의 합동 공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이런 바람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예. YTN하고 인터뷰도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월요일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영 특검 관련해서 이 다스 수사 진실 게임에 대한 이 진실 공방, 책임 공방으로 한번 말씀을 꾸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주간경향 반기훈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가
이번 정호영 특검의 내용에 대해서 왜 이게 재수사의 수사 진실 게임에 왜 책임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이게 이제 그 BBK 이제 그 당시 사건이었는데 네. 이게 뭐 요즘은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네. 히스토리를 조금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 이명박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종로구 국회의원이 96년도에 네. 그 종로구에서 이제 당선이 됩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선거 법정 그 한도보다 이제 돈을 더 많이 써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를 처하자 예. 이제 의원을 사퇴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98년에 미국에 건너갔고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당시 이제 에리카 김, 재미교포인 에리카 김을 만나고요. 네. 그 에리카 김의 동생이 그 김경준이라는 젊은 투자 이제 하는 그 친구였고요. 예.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의기투합을 해서 BBK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상황이 뭐였냐면은 닷컴 버블이 좀 이제 막 붐이 있었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그 BBK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좀 투자 자문회사였는데 예. 그거를 좀 확대해서 인터넷 전용 그러니까 은행, 인터넷 뱅킹까지 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포부였고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재기를 노리는 입장에서는 이명박 당시 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사업을 성공해야지 또 뭔가를 이제 내세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BBK를 설립을 했는데 그 이명박 이제 그 후보는 당시 이제 전 의원은 이거를 자기는 투자만 한 것이고 예. 김경준이 결국은 다 운영을 했다라는 거고 김경준 씨는 이거는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실소유주의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는데 다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다스는 이명박 씨의 형인 이상은 씨가 대표로 있는 것인데 예. 그게 실소유주가 이명박 씨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거기에서 그 가장 큰 190억 원이라는 투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가 그러니까 누구냐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된 거고요. 이제 당시에 97년에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거는 97년 6월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측에서 네. 제기를 합니다. 당내 경선은 이제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하고 있었는데 예. BBK 사건은 1999년에 BBK가 세워졌고 2001년에 김경준 씨가 390억 원을 들고 미국으로 튑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들은 다 망하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명박 의원이 네.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명박 씨가 주가 조작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박근혜 그 선본 측에서 했고요. 네.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뭐 유승민 의원이랄지 당시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중심으로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근데 예. 어쨌든 그 당선은 이제 당내 경선은 이명박 후보가 됐고 대선까지 나왔는데 이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죠. 왜냐하면은 범죄인인도 송환을 해가지고 김경준 씨가 10월에 이제 미국에서 와서 11월 달에 잡혀 들어와요, 한국에.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이게 BBK가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그래서 네.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검찰이 12월 9일이었나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네.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였죠. BBK가 누구 거냐 도대체. 그리고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개입을 네.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여기서 검찰 수사에서 다 무혐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후보는 실소유주도 아니고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뭐 개입한 적도 없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네.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정호영 특검이고요. 특검에서는 검찰 수사를 못 믿으니까 야당 측에서 특검을 해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자라는 건데 네. 특검이 시작된 게 12월 20 며칠이었나 그랬는데 이미 당선인 신분이었어요. 대통령 당선인. 네.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이 될 사람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죠. 네. 그리고 2월 21일 날 2008년 2월 21일 날 정호영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검찰 수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다스 실소유자도 이명박 후보가 아니고 BBK 실소유자도 이명박 후보가 아니고 그리고 그 나흘 뒤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BBK의 소유주가 누구였냐 라는 거가 이제 핵심 쟁점이었는데 대충 정리는 이제 된 것이 알 수는 없다. 근데 BBK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후보도
사기를 그러니까 직접 주가 조작을 했기보다는 사기를 김경준 씨한테 당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다스의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맞추는 쪽으로 왜 그렇게 됐냐면은 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 투자금 김경준이 들고 튄 투자금에 그 다스 지분이 140억이 있었는데 그거를 땡겨와.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 돈을 이제 묶어놨어요. 예. 이거를 그래서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데 예. 이명박 대통령 측이 그 청와대 직원과 외교부 직원을 동원을 해서 예. 그 투자금을 먼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럴 경우에는 직권남용,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라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인 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지금 계속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 중간에 방송 중에 의문을 제기했던 게 다스만 자꾸 이야기들 하시는데 말씀들을 이게 BBK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 본질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에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가 말씀 주시는 동안에 속보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 북측에 심지연 관현악당 모란봉이 아니고요.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의 예술단을 파견토록 했고요. 강릉과 서울 공연, 그다음에 공연 장소는 무대 조건, 설비 등은 실무적 회담을 통해서 쌍방간 협의하기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남측은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의는 아마 쌍방간에 더 이상 많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으니까 YTN 뉴스 계속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김준일 팩트체크의 말씀에 이어서 방기훈 기자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질문드려 볼까 합니다. 어젠가요? 정호영 전 특검이 기자회견했죠. 자청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이제 그 정호영 특검에서 한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4차례 정도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과 의혹의 눈길이 특검 쪽으로 당시 BBK 그렇죠. 특검이죠. 지금 정호영 특검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뭐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을 어제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 적절한 수사를 잘 했고 거기에 있어서 좀 문제점 같은 것들도 잘 밝혔는데 그거를 검찰 쪽에다 우리는 넘겼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금 계속 핵심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가 이제 다스의 120억 원의 그 횡령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우리는 캐치를 했다. 그동안에 그 이전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까지 우리 정호영 특검의 이름으로 수사를 잘 해서 밝혀냈다. 하지만 그거는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검찰 쪽으로 우리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인수인계를 했다.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특검 쪽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오니까 우리는 되게 그 짧은 기간 안에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수사를 할 만큼 해서 모든 결과를 잘 냈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찰 쪽으로 수사를 하도록 인계를 했는데 왜 우리에게 자꾸만 뭐라고 하느냐. 약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해명의 기자회견이었던 거죠. 김준일 팩트체크. 이게 특검 발표 아까 말씀 주신 걸 제가 쭉 다 받아 적었는데 2008년이라고 그러셨죠. 그죠? 특검 발표는 2008년 2월 21일. 2월 21일.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대충 요즘 한 3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10년의 기억을 다 떠올릴 수는 없을 거지만 정호영 특검 이야기는 우리는 할 조사 다 했고 120억이 BBK와 다스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까지 다 밝혔고 그래서 120억 원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라까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검찰에 통보를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근데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검찰의 문제지 우리 특검이 일 안 하는 부분 가지고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BBK와 다스의 관계를 밝힌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를 이제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실소유주가 누구인가. 그래 그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장부를 들여다봤는데 돈의 흐름이 이상한 거를 발견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격리 직원이 120억 원, 정확하게 하기에는 110억 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15억 원은 재산을 이제 단기 금융상품 불려서 120억 원 정도가 된 거고요. 그 돈을 이제 횡령이라고 하죠. 그 격리 직원이 횡령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120억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일개 격리, 일개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다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도 아닌데 그거를
개인의 일탈로 처리를 하고 발표를 안 합니다. 수사 결과에 아예 그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당시 이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다스의 실소유주가를 밝히는 것이 우리의 수사 대상이었지. 네. 다스가 횡령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설령 그게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정확하게 이런 횡령 사고가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수사해봐라라고 이첩 예. 내지는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냥 수사 자료만 넘겨요.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예. 검찰 입장에서는 10만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자료가. 10만 페이지 중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뭐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안 해주면은 누가 그거 다시 다 나중에 뒤지겠습니까? 10만 페이지를.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는 정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라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 지금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 진행하고 있고요. 잠시 후 4부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 컷과 이 두 분 말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